자, 드림 다시 보고 우리가 물리2에 역학 특강을 하는데 이제 뭐 파트 3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운동량과 충격량의 얘기입니다. 물론 물리1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물2에 올라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했죠. 물리1에서 이 공식은 뭐였습니까 하면 1차 원칙 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시간의 곱이 있다면, 힘과 시간의 곱이 있다면 이것을 충격량이라 하겠다. 즉 X축 시간축에 Y축 힘축을 줬을 때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시간에 대해서 힘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면적을 내는 행동은 뭐가 된다고요? 충격량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에 따라 했던 내용이 물리1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1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하네요. 공이 0.2kg짜리 공이 50m/s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왔어요. 배트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완전 반대쪽으로, 즉 1차 직선상에서 완전 반대쪽으로 30m/s 속력으로 왼쪽으로 왔다면 impulse I, 배터리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하는 이런 류의 질문을 물었다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나는 문제죠. 자, 그럼 문제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시간곱인데 요놈한테 힘이 얼마 걸렸어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힘F 공이 배트에 가해주는 힘하고 힘F 배트가 공에게 가해주는 힘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작은 반대로 관계 있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충돌 시간은 어떨까요? 공은 1초 충돌하고 배트는 0.5초 충돌하고 어떤 거 있어요? 충돌 시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 둘을 곱한 놈이 뭐라고요? impulse I, 공의 충격량, 요놈은 배터리 충격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 충격량과 배터리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뭐하다고? 방향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 크기가 결국엔 공의 충격량 또는 배터리 충격량 이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오른쪽으로 50m/s로 가고 있는 요 P0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면 0.2 곱하기 50 산수에서 얼마 나옵니까? 예, 10kg m/s였습니다. 반면 반대로 튀어나가는 이놈은 P 나중 운동량은 6kg m/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로 삼았으면 왼쪽 튀겨나가는 거는 마이너스의 속도를 써야 되겠고 마이너스 운동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30 빼기 30이죠. 여기 갔어. 마이너스 6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10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6. 자, 운동의 변화니까 킬로그램 m/s 쓰겠고 충격량이라고 부르시면 뉴턴 세컨이 됩니다. 저기 똑같은 단어인데요. 뉴턴 세컨과 킬로그램 m/s가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배트의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니라고 할 때는 16 뉴턴 세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물리1에서 소개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1차 원칙 선상에서. 그럼 물리2에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40m/s의 속력으로 0.2kg짜리가 날아왔네요. 배트에 딱 했는데 와, 파워플라인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포스 파워플라인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30m/s로 위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차원 직선상에서 충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물리1이라면 2차 평면상에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게 물리2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벡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예, 대각선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세상 꼭 직각이 아니라 상관없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A 벡터와 이런 식으로 B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내면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B 벡터가 위로 올라가는 이게 B 벡터였다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B 벡터를 쓸 수 있겠고 요 둘의 합을 해서 이거라고 하면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상 이거는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 쪽으로 B 벡터 끝자에서 A 벡터 끝자로 이렇게 된 거랑 같은 놈이에요. 마찬가지인데요. A 벡터가 있으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B 벡터를 쓸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예요. 어떻게 쓰면 된다고? B 벡터 끝자에서 A 벡터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쓰면 되어 하겠다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처음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0.2kg짜리가 40하니까 8kg/m의 이게 B 처음 벡터가 되겠죠. 운동량이 다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중 운동량은 저쪽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6이라는 운동량이 되는 게 이게 B 나중 벡터가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가 공은 운동량 변화량을 물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P, 처음 운동량 이걸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처음 운동량 이쪽이 처음이잖아. 나중 운동량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요. 한다고요. 됐습니까? 일부러 좀 피타고스 좀 맞춰서 6, 8에서 10 뉴턴 세크가 배트의 충격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차 직선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더하거나 단순하게 빼면 됐었습니다. 근데 2차 평면상에서 하다 보니까 벡터는 항상 신경 써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을 문제였다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물리1에서 또 추가로 나온 게 뭡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을 통해서 나온 게 뭡니까? 하면 운동량 보존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질량체 M1짜리가 속도 V1으로 질량체 M2짜리가 속도 V2로 가다가 꽝!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서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게 실상 같은 방향 충돌이 필요 없어요. 반대 방향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운동량 보존 그래서 M1 V1 플러스 M2 V2 처음 운동량은 나중 충돌 전에 운동량의 종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종합과 서로 같습니다 하면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즉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종합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 반발계수 E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요걸 통해서 반발계수 E가 1이면 완전 탄성 충돌 그래서 역학이 보존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꽝 소리를 쳐도 안 나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비탄성 충돌로서 꽝 소리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붙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완전 비탄성 충돌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역학의 손실이 제일 커라고 했었던 이런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물 2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어떻게 쓸래? 이건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 문제고 역시 운동량 보존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X축 방향의 운동량의 종합이 보존되고 Y축 방향의 운동량의 종합이 보존되는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말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당분일수록 꽝 와서 오는 이런 질문을 해줬습니다. 여기 M1, M2짜리가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왔다라고 해볼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렇게 V 속도로 와서 꽝 충돌한 뒤에 이걸 A로 합시다. A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걸 B로 할까요? B는 뭐 이쪽 방향으로 B가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자 하겠다고요. 됐어? 자, 이때 이렇게 가는 이걸 믿는 X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X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을 써본다 하겠죠. X축 방향 운동량은 M 안에 V 요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B는 중지형 상태였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놈이 V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때 V1 X 속도 성분은 어떻습니까? 요각을 세타를 해봅시다. 그러면 V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V1 X가 됩니다. 그러면 M1짜리가
V1x, V1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B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값을 배차해 봅시다. 세타가 있었으니까 뭐 그냥 알파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V1, V2, 여기 V2 속도로 V2의 x 성분은 V2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M2짜리가 V2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X축방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Y축방의 운동량이 어떻습니까? 얘한테는 처음에 Y축방의 운동량이 있어요? 없었죠? 그러면 요 V1 Y축방은 어떻습니까? V1 Y축방량은 V1에 대해서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운동량, 위쪽 플러스 Y축방의 운동량은 M1짜리가 V1의 사인 세타 요만큼 가지고 있네요. 반면 밑으로 내려가는 놈은 음의 운동량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V2 Y는 V2에 대한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의 운동량이 있었죠. 마이너스 Y 방향의 운동량이 있었네요. M2의 V2 사인 알파가 되는데요. 결국엔 이 둘이가 서로 한 놈은 양이고 한 놈은 음이니까 빼버리면 이거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즉 처음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이건 두 개가 와서 서로 이쪽에서 쿵 붙은 뒤에 뭐 함께 움직여도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X축발 운동의 총합, Y축발 운동의 총합을 항상 나하게 같게 세팅하면 얘기가 다 된다 하겠다고. 열법 필요하다면 열의 방식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 지난주에도 공부시켰던 바입니다만은 여러분 과거를 입학하게 되면 바로 2차 필면에서 이런 운동량, 충격량 배워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벡터 합내는 거, 벡터 차내는 거 이런 거 계속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리원을 내가 매번 계속 강조하죠. 물원이 정확하게 분모가 돼 있어야 물중 2차 평면을 올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추력학을 지금 6일째 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원의 기초가 탄탄히 되어야 물추로 올라가는 게 용이하다. 물원이 흔들리면 물추가 될 리가 없죠. 이해됐어? 자, 오늘 태빈이 안 푼 문제들 풀어놓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